맨날 소름 공식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아파트는 전세 몇 배다. 그거를 실제 요 두 단지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제가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지는 전세가랑 멀티플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정주 환경을 추구하실 때는 그냥 전세가 높은 지역이 무조건 정주 환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입지나 상품의 그 사용료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정주 환경 자체만 보시면 이걸 보면 되고요. 근데 성장성을 추구하면은 멀티플 높은 지역이 성장성이고 매수 대상지가 되는 거죠. 멀티플이 낮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피크아웃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멀티플이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인기 단지들은 어느 정도는 다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지만 그 단지들이 누군가에게는 트로피 아파트여가지고 그 트로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명색이 부동산 채널인데 뭐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들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비싼 단지이긴 하지만은 세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단지여서 스터디 차원에서 파크리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파크리오하고 또 같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맨날 소름 공식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아파트는 전세 몇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 요 두 단지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제가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그 관련해서 책을 내면서 저는 아파트를 볼 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는데요. 전세 곱하기 멀티플, 전세 몇 배를 곱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프콘을 들어오시면은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도 이제 옛날 영상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8시간 정도 되는 동영상 강의인데 그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서 댓글로 질문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땅 더하기 건물이거든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그 토지가 위치한 그 위치로 대표되는 걸 주로 입지, 그리고 그 건물의 뭐 특성 등을 통해서 주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토지 더하기 건물이 되는 거고 입지 더하기 상품입니다. 근데 이걸 시세로 설명할 때는 전세 얼마, 갭 얼마, 전세 3억, 갭 2억, 합쳐서 5억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라든가 갭 가격, 매매 가격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 전세 더하기 갭 가격이라는 거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 이렇게 해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전세 3억, 갭 3억이 있습니다. 그럼 매매 6억, 전세 3억, 갭 3억, 3억 더하기 3억도 되지만은 매매 6억은 3억 곱하기 2, 이 멀티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결국 6억이 되는 건데 3 더하기 3이냐, 3 곱하기 2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사실상 모든 주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 다 마찬가지. 주식도 똑같죠. 삼성전자 뭐 시총 몇 조다, 뭐 이익 얼마 몇 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전세 가격을 보는 이유는 정주 환경 때문인데요. 전세 가격은 결국은 월세로 바뀌고요. 월세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료입니다. 월세 200만 원인 데가 있다면은 여기는 연세가 12개월 곱하면 2,400만 원인데, 이거를 전세로 바꾸려면은 5%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4억 8천 전세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쉬워요. 4억 8천만 원을 5%로 곱하면은 2,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억 8천에 5%를 곱하면 2,400이 되고 2,400을 5%로 나눠도 4억 8천이 됩니다. 이렇게 전세하고 월세는 언제든지 전환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월세 이꼴 전세이고 전세 이꼴 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와 전세는 사실상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월세라는 거는 한 달 사용료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1년치 사용하는 돈을 보통 연세라고 부르고 산술상 20년치 사용하는 돈을 그냥 전세라고 부를 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을 무제한 사용하는 거. 내 거니까 무제한 쓸 수 있죠. 무제한 사용하는 거는 매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값이라는 거는 월세부터 시작해서 월세, 연세, 전세, 매매라고 이 얼마의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인가를 그 시간을 결국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평생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나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냥 백골이 진토대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쓰겠다. 이게 매매가고 한 20년 쓰겠다. 이게 전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월세 그 수준을 보면은 좋은 건데요. 월세 수준을 보는 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월세가 200도 있고 300도 있고 400도 있죠. 근데 월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주 환경이 좋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앞으로 보실 파크리오나 헬리오 같은 데는 전세가 거의 12억 정도나 되거든요. 이런 전세가 12억 정도나 되는 곳은 전세가 6억인 데보다 거의 2배 정도 그냥 더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매우 주관적 지표지만은 그런 거주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매겼을 때 6억인 데보다 12억이 2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 3억인 데랑 3억 5천인 데랑 비교하면은 이 5천만 원 좀 더 비싼 데가 미세하게 더 살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미세하게 좋아요. 집이 1년 더 신축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6억보다 6억 5천이 좀 더 살기가 좋습니다. 이 전세 가격은 정주 환경과 등치를 합니다. 근데 매매가가 되게 높다고 해서 뭐 음아파트 해볼게요. 매매가가 엄청 높지만 전세가는 낮죠? 그거는 아주 오래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랑 상관없이 전세 가격이 정주 환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예요? 전세 제일 높은 데가 그냥 제일 살기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게 현재 지금은 전세 제일 높은 데가 반포예요. 반포가 제일 전세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치권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초 광남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 송파로 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도는 은평구거든요. 은평구인데 응암동 일대 단지들입니다. 응암동 일대에 500세대 이상 대단지고요. 여기 세전역이 있고 여기 응암역이 있습니다. 그럼 역세권 주변으로 이런 단지들이 있죠.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보시면 여기 4억 3천, 여기 5억 2천, 그 다음에 여기 4억 6천, 4억 7천, 4억 6천, 4억 5천, 여기 4억 3천, 4억 8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딱 봐도 이 응암동 일대의 단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 건지는 바로 답이 나왔죠. 바로 여기입니다. 5억 2천만 원. 여기가 전세 가격이 가장 높거든요. 여기 백년산 SK뷰 아이파크인데 여기가 전세가 제일 높습니다. 전세가 제일 높다는 게 미세하게, 그러니까 4억 8천인 데보다 4억 8천이나 이런 4억 6천인 데보다 여기가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인데 여기보다 여기가 6천만 원 높잖아요. 높은 만큼 뭔가 좀 더 살기 좋은 거예요. 아마 교통이 좀 더 가깝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입지 환경과 상품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거를 시장 가격을 맨 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5억 5천인 데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은평구 이제 녹번 쪽을 가보면요. 같은 은평구에 여기 힐스테이트 녹번이고 여기 레미안 베라일즈가 있고 여기가 6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6억 2천만 원이 있고 여기 5억 7천만 원이 있네요. 이편한 세상 녹번 캐슬이 있고 그다음 이편한 세상 캐슬이 있고 여기 이렇게 추룩이 있습니다. 여기는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 힐스테이트 녹번, 힐스테이트 녹번역 그리고 힐스테이트 녹번 그리고 레미안 베라일즈가 있습니다. 여기가 녹번역, 여기가 힐스테이트 녹번, 여기가 베라일즈입니다. 이 두 개가 6억 2천, 여기 6억으로 힐스테이트 녹번역이 현재 가장 고평가 받고 있죠. 여기가 제일 고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여기가 2천만 원 차이로 레미안 베라일즈가 좀 더 낮고요. 거기랑 또 진짜 아슬아슬하게 3천만 원 차이로 힐스테이트 녹번하고 이편한 세상 캐슬이 있어요. 네 군데 입장료가 5억 7천에서 6억 2천이니까 별 차이가 안 나지만 미세하게나마 이 동네 사람들도 여기가 조금 더 좋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전세가에 드러나는 거고요. 전세가에 드러나면 월세도 드러나요. 월세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뉴타운은 여기 5억 2천, 4억, 여기 4억 8천인데 은평 뉴타운에서 제일 정주 환경이 높다고 생각되는 단지는 이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세가가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박석곡의 1단지 힐스테이트인데 전세 5억 2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전체를 통틀어서 녹번 일대가 가장 살기가 좋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응암동으로 가면은 이제 백년산 SK뷰 요 단지가 5억 2천이고 은평 뉴타운에 있는 요 단지도 5억 2천이니까 두 개는 거의 정주 환경이 거의 동일하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뉴타운 쪽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주 환경 기준으로 보면은 비슷한 어떤 주거 만족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은평 뉴타운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단지를 선호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자, 그럼 보시면은 저희가 전세라는 거에 의미를 받죠. 그럼 멀티플을 보는 건데 멀티플은 한마디로 그냥 갭 가격이 얼마냐 이겁니다. 매매가 전세 플러스 갭 가격이니까 매매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 배수에서 1을 빼면 갭 가격입니다. 아까 3억 더하기 3억은 6억이었는데 3억 곱하기 2잖아요. 그 2에서 1을 빼면은 1배가 나오는데 그게 갭 가격입니다. 1.7배라고 봐볼게요. 1을 빼면 0.7이죠. 이게 갭 가격입니다.
전세가 5억인데 매매가 8억 5천인 지역은 5억 더하기 3억 5천도 되고 5억 곱하기 1.7도 되거든요. 그러면 1.7 빼기 1은 0.7인데 0.7배. 이게 갭 가격입니다. 그래서 갭 가격은 지금 전세 대비 몇 배냐? 이거가 지금 갭 가격이 0.3인데도 있고 1.5인데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국을 보면은 0.3인데도 있고 1.5인데도 있습니다. 갭 가격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플, 이런 몇 배 몇 배 할 때 이 멀티플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해당 지역의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세 가격은 정주 환경을 의미했는데요. 멀티플이 높다는 거는 해당 지역의 성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뭔 성장성 하실 텐데 다 성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 지금 피크아웃 시대에는 장기 존속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멀티플 높은 데랑 낮은 데가 다릅니다. 정리하면은 전세가는 부동산의 사용료고요. 정주 가치입니다. 높을수록 그냥 반반불가 정률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장이 그래요. 멀티플은 해당 지역의 성장성입니다. 이것도 시장이 부여한 건데 장기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고 피크아웃인 지역일수록 낮고 피크아웃이 없는 지역일수록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주택 가격은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크리오랑 헬리오시티. 파크리오랑 헬리오인데 이거 헬리오시티 먼저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의 전세 가격, 아래 회색은 전세 가격, 노란색은 갭 가격입니다. 이게 막 움직이고요. 파란 선은 멀티플 선이에요. 멀티플 선 보시면은 바닥 1.4배에서부터 위로 막 거의 3배까지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일부 약간 이상했던 구간이 있어서 좀 그런 건데 이거를 정리하면은 요게 요 정도에서 정리가 됩니다. 헬리오시티의 멀티플은 정리하면은 평균 2.1배고요. 전세 2.1배 정도 받고 있고요. 표준 편차 0.2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에서 0.25를 빼면은 이제 1.85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85배 정도에서 많이 받을 때는 한 2.35배 정도 받는 겁니다. 1.85에서 2.35 요 구간 안에 대충 멀티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요 구간 정도라고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있는 가락동은 요 정도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크리오를 보시면은 파크리오를 볼게요. 파크리오는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여서 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가고 이 녹색이 갭 가격이고요. 이게 멀티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파크리오는 평균이 어떠죠? 여기 파크리오도 평균이 정말 신기하게도 2.09, 2.1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17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2.1에서 0.17 빼면 1.9배, 1.9배에서 2.3배 이렇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파크리오가 있는데도 이제 멀티플 2.1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더 살기 좋냐? 이게 되게 제가 두 단지를 시비 붙이는 게 아니고요. 두 단지 중에서 살기 좋은 거는 전세 가격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을 파크리오랑 헬리오시티를 제가 한번 빼본 겁니다. 파크리오를 기준으로 놓고 헬리오를 빼본 거고 이게 플러스가 나올 때는 파크리오가 더 살기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지역이고요.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헬리오가 더 그냥 살기 좋다고 사람들이 평가했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헬리오시티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파크리오가 살기 좋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헬리오시티가 좀 더 살기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요새는 그냥 두 단지가 그냥 각자 장단점이 있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살짝 하는 것 같고 헬리오시티가 좀 더 살기 좋지 않냐 새 집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뭐 약간 헬리오가 좀 더 살기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지하철 이런 건 좀 모르겠는데 살짝 단지가 새 거여서 살기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멀티플도 거의 비슷하면은 이제 실제로 멀티플 추이를 보면은 멀티플도 거의 붙었어요. 거의 2.1배에서 2.2배.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10월 말 기준으로는 장기 평균 2.1배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이제 2.2배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왔으면은 그 장기 평균 대비해서 위쪽에 있는 거니까 나름 멀티플 밴드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격 역시 전세의 멀티플로 보면은 밴드에서 가격 설명이 가능한데 꽤 고평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정말 비슷비슷한 영혼의 경쟁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뭐냐면은 모든 단지는 전세가랑 멀티플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전세랑 멀티플에 대한 설명은 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정주 환경을 추구하실 때는 그냥 전세가 높은 지역이 무조건 정주 환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입지나
제품의 그 사용료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정주 환경 자체만 보시면 이걸 보면 되고요. 근데 성장성을 추구하면은 멀티플 높은 지역이 성장성이고 매수 대상지가 되는 거죠. 멀티플이 낮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피크아웃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멀티플이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피크아웃 될 줄 알았는데 아니게 됐을 때,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멀티플이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거꾸로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뭐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을 때, 그럼 멀티플이 박살 날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장기 평균 멀티플 대비 높은 구간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이제 사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다 존재할 텐데,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인기 단지들은 어느 정도는 다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지만 그 단지들이 누군가에게는 트로피 아파트여가지고 그 트로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랑 갭으로 나눠서, 전세 곱하기 멀티플로 나눠서 시장을 보시는 분이 저는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를 뭐 나름 한국에서 맨 먼저 이런 방식으로 그 적용을 했고,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전세가 몇 배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매매가가 전세 몇 배여야 되는지, 그런 이론 멀티플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제가 부동산 시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뭐 시장에 유명한 그런 단지들을 전세랑 멀티플을 통해 가지고, 또 그 멀티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네프콘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뭐 그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하고,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네거티브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건설 회사들의 행보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광고가 안 오거든요. 광고가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로는 채널 운영이 불가능하고, 이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같은 채널들을 사랑해 주셔야지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영양제라도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팔 거야! 팔 건데 이제 네프콘 같은 거 꾸준히 보시면은 지적으로 뭐 관심 가는 그런 단지들도 나오고, 그거를 바라보는 기준들도 생기니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